푸르름이 시작되는 계절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등산을 갑니다. 요즘은 중년 여성 등산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미끄러지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등산은 건강관리에 더없이 좋은 운동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년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심하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뼈가 부러지거나 나들이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을 하다가 골절을 입은 후에야 골다공증을 발견하는 중년 여성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정도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도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와 같이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가벼운 충격을 받으면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뼈는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과 생성의 과정을 반복하죠. 뼈 안에는 콜라겐, 칼슘, 인 등의 구성물질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1년마다 10%씩 구성물질이 바뀌면서 10년이 지나면 모두 새롭게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뼈가 가장 튼튼한 시기는 20대에서 30대이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여성의 경우 완경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죠.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이며 전체 환자에서 93.7%가 여성,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이 8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2019년 중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골다공증을 선정하기도 했죠. 더욱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골밀도가 낮은 여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1.6배나 높고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발병률이 무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운동 부족, 노화, 무리한 다이어트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골량이 감소하며 발생하는데요.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의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줄게 되어 골다공증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중장년층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건전남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D의 충분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자연히 생성되지만 장시간 실내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에서 50대 여성 10명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신체적으로는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은 골다공증과 그로 인한 부차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일부 중년 여성분들은 야외 활동보다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커뮤니티가 활성되면서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목욕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공유하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드라마, 홈쇼핑 이야기, 그렇게 실내에 머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의 섭취가 중요한 만큼 일하는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하시고 가사를 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하루 30분가량 햇볕을 쬐어주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뼈 건강은 물론이고 만병의 근원인 비만 위험성도 커집니다. 또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가 10배 정도 높다고 하죠. 반드시 30분 일광욕을 챙기시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버섯, 연어, 계란, 등푸른 생선 등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성인의 하루 비타민 D 권장량은 600 정도로 최대 4000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핍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뼈를 만드는 칼슘은 함량보다 흡수율이 중요한데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요로결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꼭 함께 드세요. 사실상 음식으로는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여러 요인들보다 식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른 영양소 섭취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뼈의 질이 나빠지게 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까지 잘 챙겨 드시면 금상첨화겠죠. 보통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들 수 있는데요. 우유, 치즈, 요플레 등과 같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 1ml에는 칼슘 1mg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200ml 우유 한 팩을 드시면 20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유를 드실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유의 열량 및 포화지방을 고려해 하루 한두 잔이 권장량이 되겠습니다.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깻잎,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김치, 열무김치 등을 추천드립니다.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도 추천드리는데요. 멸치에는 100g에 509mg이 들어있을 정도로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멸치가 뼈에 좋다고 해서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멸치는 칼슘 근본으로 훌륭한 식품이지만 염분이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말린 멸치를 통째로 갈아서 화학 조미료 대신 사용하시면 맛과 함께 칼슘 섭취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해조류에도 칼슘이 풍부한데요. 미역, 다시마, 파래, 김, 매생이 등도 식단에 함께 넣어주세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이소플라본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에스트로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콩을 추천드립니다. 완경을 앞둔 여성이나 갱년기를 겪고 계신다면 콩을 자주 드세요. 콩으로 만든 청국장도 추천드리는데요. 청국장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뼈에 칼슘과 무기질이 붙으려면 비타민 K2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청국장도 주기적으로 잘 챙겨 드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의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일과 가사를 이어가느라 운동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과 가사 후에 몰려오는 피로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삶이라는 쓰나미에 치여 떠내려가지 마시고 삶이라는 강물 위에서 흘러가며 마음껏 누리셔야 하죠. 아름다운 여러분, 뼈의 건강을 위해 운동 시간을 꼭 사수하세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싣고 하는 운동, 즉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뼈와 근육을 적절히 자극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안전한 운동이죠. 하루 30분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걷기 운동은 뼈 건강과 심장에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발달시켜 뼈를 보호해주고 골밀도 감소를 막아주게 됩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이 있지만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건전남에서 추천해드리는 근력 운동이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의자에 손을 얹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계단을 오르면 특히 고관절의 골밀도 향상에 좋으며 허벅지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계단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죠. 계단은 오르기만 하시고 내려오실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거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는 뼈의 밀도를 측정하고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뼈의 양이 얼마나 증가 또 감소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골절 예방을 위한 치료 여부와 골다공증 및 골연화증을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신장 감소,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척추의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변형이 생기고 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빠르게 신장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휘어지는 허리, 40에서 50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허리가 구부정하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면 허리 휘어짐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허리가 휘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쉽게 발생하는 골절, 넘어지는 등 몸에 충격이 가해질 때 충분히 뼈가 버틸 수 있는 강도임에도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관절 부위인 손목, 발목, 팔꿈치, 무릎 주변의 뼈에서 발생하죠. 목 통증,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뼈 관절의 강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하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신경을 짓눌러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혈액순환 장애, 골다공증 증상이 있으면 심혈관 계통의 컨디션도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현상이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료도 치료지만 돈 걱정이 제일 크게 되시잖아요. 골다공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네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골다공증이 없어도 고령이시거나 완경 후 여성,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만성 신장실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투여받는 경우, 가족 중에 골다공증에 걸린 경우가 있으시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인 후유증도 문제가 되지만 만성 질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사망률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뼈 건강도 잡고 일상의 행복도 꼭 잡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 김용택. 강물을 따라 걸을 때 강물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너도 나처럼 흘러봐. 하얗게 피어있는 억새 곁을 지날 때 억새는 이렇게 말했네. 너도 나처럼 이렇게 흔들려봐.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연보라색 구절조 꽃 곁을 지날 때 구절조 꽃은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한 번 피었다 지는 꽃이야. 너도 이렇게 꽃 피워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느티나무는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거야. 너도 뿌리를 내려봐. 하늘에 떠있는 구름 밑을 지날 때 구름은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이렇게 허공을 떠도는 거야. 너도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봐. 내 평생 산 곁을 지나다녔네. 산은 말이 없었네. 산은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었네.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푸르름을 되찾는 산과 들처럼 인생의 푸른 계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을 살리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